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실 때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넣으시나요? 혹시 그게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저는 30년간 생활 속 환경 독소를 연구해온 환경보건 박사 김석진입니다. 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가르치고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독소들을 추적해왔습니다. 특히 주방 환경과 관련된 화학물질 노출 연구에 매진해왔죠.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 전자파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리면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들이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죠.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속에 숨어있는 독소의 정체와 그걸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전자레인지 자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얼마나 자주 쓰시는지 알려주세요. 얼마 전 67세 김명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사준 반조리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편하니까 그냥 플라스틱 용기째 돌려 먹었지. 설마 그게 나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고 혈압도 상승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식습관을 바꾼 것도 없고 운동량도 비슷한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상담을 하면서 일상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더니 전자레인지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반조리 식품을 그대로 데워 드셨던 거죠. 여기서 녹아나온 화학물질들이 매일 조금씩 체내에 쌓이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방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자님은 상담 이후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도시락을 플라스틱 용기에서 꺼내서 유리 용기에 옮겨 데우는 방식으로 바꾸신 거죠.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심하셨어요. 단 2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평소 느끼시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레인지 속에 숨어있는 독소의 정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속에는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화학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이 물질들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스페놀 A라는 물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물질은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성분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나 물병 대부분에 들어있죠. 문제는 이게 전자레인지 열을 받으면 음식에 녹아든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스페놀 A 노출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1.4배나 높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수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몸에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게 확인됐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정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셨어요. 간편하고 빠르니까 자주 드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자세히 조사해보니 컵라면 용기에서 녹아나온 비스페놀 A가 원인이었습니다. 정미자님께 컵라면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대신 뜨거운 물을 부어 드시거나 냄비에 끓여 드시라고 권했죠. 그렇게 방식을 바꾸시고 나서 석 달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은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그릇으로 옮겨서 데우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는 아예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 투명한 일회용 도시락 용기나 플라스틱 랩은 대부분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시락 용기 그대로 데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가소제예요. 딱딱한 플라스틱보다 부드러운 재질의 용기나 랩에 많이 들어있죠. 열을 받으면 이 물질이 정말 쉽게 음식에 스며듭니다. 유럽 환경보건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프탈레이트 노출이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69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드셨는데 귀찮다고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셨어요. 치킨이든 찌개든 뭐든 그냥 용기째 데워서 드셨죠. 몇 달 지나니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술도 안 드시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알고 보니 매일 녹아 들어간 프탈레이트가 문제였습니다. 박영수님께 배달 음식은 반드시 다른 그릇에 옮겨 데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시고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냄새가 거의 없어서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기를 바꾸는 게 답이에요. 혹시 오늘 점심 배달 음식 그대로 돌리진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내일부터는 꼭 옮겨 담으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스티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일회용 컵이나 포장재에서 흔히 검출되는 성분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자료를 보면 스티렌 노출은 신경계 손상과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열을 받으면 더 많은 양이 녹아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64세 조은희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컵라면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더 빨리 먹으려고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셨습니다. 물 붓는 것보다 빠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통이 생기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셨죠. 검사를 해보니 체내 스티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컵라면 용기에서 녹아나온 스티렌이 몸에 쌓인 거예요. 컵라면은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으로만 조리하세요. 그리고 컵라면뿐만 아니라 일회용 도시락이나 투명 용기도 모두 스티렌이 함유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PVC 용기입니다. 이건 가볍고 저렴해서 많이 쓰이는 재질이에요. 편의점 반찬 용기나 일회용 도시락에 흔하죠. 그런데 이 PVC가 가열되면 독성가스와 염소 화합물이 나옵니다. 국내 식품안전정보원 보고서를 보면 PVC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혈압 상승과 간 독성이 확인됐다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외국 연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70세 김성호님은 편의점에서 반찬을 자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셨죠. 편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잦은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용기를 확인해보니 전부 PVC 재질이었습니다. 김성호님께 용기 바닥에 PP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PP는 안전하지만 PVC는 위험하거든요. 재활용 표시가 3번인 용기는 대부분 PVC 계열이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용기 바닥 표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일반 랩 필름입니다. 음식 위를 덮는 그 랩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랩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일반 랩도 열을 받으면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에서는 일반 랩 필름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75세 이정숙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밥을 랩으로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데우셨습니다. 냉동밥도 그렇게 하시고 남은 밥도 랩으로 싸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데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입안이 쓰고 목이 따가운 증상이 생겼어요. 처음엔 역류성 식도염인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일반 랩에서 녹아나온 물질 때문이었어요. 이정숙님께 전자레인지 전용 랩을 사용하시거나 아예 뚜껑 있는 내열 용기를 쓰시라고 권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없는 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혹시 밥 데우실 때 일반 랩으로 감싸시나요? 그랬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독소들을 피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도자기를 사용하세요. 유리는 화학물질이 전혀 녹지 않아서 가장 안전합니다. 투명 내열 유리 용기를 몇 개 준비해 두시면 정말 편해요. 도시락도 유리 용기로 옮기고 국이나 찌개도 유리 그릇에 담아서 데우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태나 은태 같은 금속 장식이 있는 도자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스파크가 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 없는 순수한 도자기나 유리만 사용하세요. 집에 유리 그릇 하나쯤은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마트에서 간단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오래 쓸 수 있으니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의 전용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용기 밑면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PP라고 적혀 있거나 숫자 5번이 표시된 건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PVC라고 적혀 있거나 숫자 3번이 표시된 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PS나 숫자 6번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이런 용기들은 열을 받으면 독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표시가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용기는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한지 확인이 안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그릇 밑면 숫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릇 밑면 한 번씩 보실까요? 간단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반드시 옮겨 담으시는 겁니다. 배달 음식이든 도시락이든 반찬이든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돌리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꼭 다른 그릇에 옮겨야 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에 닿아 있으면 화학물질이 더 쉽게 녹아 나옵니다. 방금 배달된 따뜻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식기 전에 얼른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옮기세요.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분들이 귀찮아서 그냥 돌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릇 하나 더 쓰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설거지 한 번 더 하면 되는 일이에요. 혹시 귀찮아서 그냥 돌린 적 있으신가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랩 필름은 전용 제품만 쓰세요. 일반 랩은 가열하면 독성 물질이 나오지만 전자레인지 전용 랩은 내열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안전합니다. 랩 포장지를 보시면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있는 제품만 구매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용 랩을 따로 구비해 두시고 음식 데울 때만 사용하세요. 보관할 때는 일반 랩을 써도 괜찮지만 가열할 때는 반드시 전용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 랩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있는지 봐보세요. 다섯 번째는 짧은 시간 낮은 온도로 데우는 겁니다. 한 번에 오래 돌리면 용기가 변형될 수 있고 음식 속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1분에서 2분씩 나눠서 돌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중간에 한 번씩 문 열어서 음식 위치도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데워지면서도 용기나 음식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과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용기 변형뿐만 아니라 음식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짧게 여러 번 돌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혹시 한 번에 오래 돌리시진 않나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방식을 바꿔보세요. 여섯 번째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과감히 버리세요.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변색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학물질이 더 쉽게 녹아 나와요. 특히 흠집이 많이 난 용기나 뿌옇게 변한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깨끗해 보여도 미세한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쯤은 주방 용기들을 점검해서 낡은 건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세요. 아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바로 담지 마세요. 방금 요리한 음식이나 끓인 국을 플라스틱 통에 바로 담으면 열 때문에 화학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세요. 또는 아예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뜨거운 국물 요리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액체라서 플라스틱과 접촉 면적이 넓거든요. 마지막으로 색깔 있는 플라스틱보다는 투명한 걸 선택하세요. 색을 내려면 화학 염료를 추가로 넣어야 하는데 이게 열을 받으면 같이 녹아 나올 수 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투명한 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8가지 안전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 문제였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자파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위험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스티렌 같은 화학물질이 음식에 녹아듭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을 유발하며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으로 매일 이런 독소를 섭취하면 처음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조금씩 쌓이다가 몇 년 후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나 도자기 그릇으로 음식을 옮겨 데우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 건강이 지켜집니다. 나쁜 습관은 천천히 우리 몸을 해치지만 좋은 습관은 오래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귀찮다고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돌리시면 결국 병원비로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기 전에 이 용기가 과연 안전할까? 한 번만 확인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면 유리 그릇으로 옮기고 용기 밑면 표시를 확인하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릇 하나 더 쓰고 옮겨 담는 것뿐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제가 30년간 환경 독소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릇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김명자님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달만 올바른 방법으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보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방 속 숨은 독소와 혈당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주방 도구들 중에도 혈당을 올리는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여러분만의 안전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로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